완벽한 건강이라는 환상 앞에서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건강만 하면 뭐든 할 수 있다. 건강이 최고다. 나는 지금 건강한가? 그 말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가만히 앉아 나 자신을 돌아보면 어딘가 불편한 몸, 무겁게 짓누르는 마음, 때때로 이유 없이 쓸쓸한 저녁도 함께 떠오릅니다. 누군가는 무릎이 아프고, 누군가는 혈압이 높고, 또 누군가는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두고 당신은 건강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언젠가 한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윤방부 박사님.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이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이란 말, 우리가 진짜 가능하다고 믿나요? 그 말의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완전한 건강. 그건 우리가 늘 줬지만, 한 번도 제대로 손에 쥐어본 적 없는, 마치 신기루 같은 개념 아닐까요? 우리는 오늘도 건강을 위해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고, 약을 챙기고, 진료 예약을 합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 구석은 늘 불안합니다. 조금만 아파도 혹시 큰 병은 아닐까? 계단 오르며 숨이 차도 나이 탓이 아닐까? 밤에 잠을 설쳐도 건강이 나빠지는 건 아닐까? 혹시 우리 모두 너무 완벽한 건강만을 꿈꾸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영상은 완벽함이 아닌 그럭저럭 잘 사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너그럽게, 조금 더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웰빙의 삶.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짜 건강, 그 균형과 여유를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이제는 무조건 건강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충분히 괜찮은 삶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걸어가 볼까요? 우리의 그럭저럭 괜찮은 웰빙의 길을요. 시작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WHO의 건강정의와 윤방부 박사의 조언. 건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누가 제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잠시 멈칫했어요. 그러고는 어쩌면 습관처럼 이렇게 대답했죠. 몸이 아프지 않은 거요. 감기 안 걸리고 병원 갈 일 없는 거. 그런데 상대는 고개를 가만히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건강의 일부일 뿐이에요. 제가 처음으로 세계보건기구 WHO의 건강정의를 들은 건 한 건강 프로그램에서였습니다. 그날따라 방송에 나온 한 의사 선생님의 말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울렸어요. 그분이 바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이신 윤방부 박사님이었습니다. 박사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건강은 단지 질병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상태를 말하죠. 그리고 잠시 멈추더니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 말 앞에서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신체적으로 완벽한 사람? 정신적으로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사회적 관계가 언제나 원만한 사람? 그리고 그 모든 걸 동시에 갖춘 사람? 글쎄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두 어딘가가 조금씩 불편하고, 어딘가는 조금씩 지치고, 또 어딘가는 조금씩 외롭습니다. 윤방부 박사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은 완벽한 상태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불편을 인정하고 그 불편을 관리해가며 살아가는 힘입니다. 건강이란 병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병과 함께 살아가는 기술입니다. 이 말이 제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건강이란 결국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용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살면서 늘 뭔가를 고치려 하죠. 약으로, 운동으로, 식단으로.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지금의 나를 인정하고
지금의 불편함을 껴안는 자세였는지도 모릅니다. 윤방부 박사님의 조언은 단순한 의학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삶에 대한 철학이자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잘 사는 법은 잘 관리하는 법이다. 그 말이 참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건강을 쫓는 강박이 아니라 불완전함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는 지혜와 여유가 아닐까요? 이제 우리는 다음 이야기를 향해 나아갑니다. 건강을 망치는 또 하나의 무서운 그림자, 바로 건강 강박증이라는 것. 그 이야기를 다음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건강 강박이라는 것. 이건 먹으면 안 돼요. 그건 기름지잖아요. 이건 설탕 들어갔죠? 밤에는 절대 안 됩니다. 한때 저는 건강에 진심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강박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 3번, 시간 맞춰 챙기는 약, 나트륨, 당분, 탄수화물까지 전부 계산된 식단, 아침마다 무조건 7km 걷기, 기름진 음식은 손도 대지 않기, 술, 커피, 심지어 초콜릿도 금지. 그렇게 살면 저는 완벽해질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건강만큼은. 그런데 어느 날 가족과의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자리에서 고소한 전 냄새,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기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졌던 그 식탁. 그날도 저는 조용히 말했죠. 저는 괜찮아요. 안 먹을게요. 그리고 혼자 나물만 집어 먹었습니다. 그때 문득 나는 대체 누구를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은 관리하고 있는데 마음은 점점 말라가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종종 건강을 관리하다가 어느새 통제하려 듭니다. 살짝 어지러우면 바로 검색하고 조금만 배가 불러도 무언가 이상한 건 아닐까 걱정하고 검진 결과에 숫자 하나 바뀌었단 말에 온종일 불안에 휩싸입니다. 이런 삶은 결국 건강이라는 이름의 감옥이 됩니다. 윤방부 박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은 집착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됩니다. 그건 삶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지키겠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우리는 오히려 수많은 금기와 두려움 속에 살게 됩니다. 물론 건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 아래에서는 오히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 병들 수 있다는 사실. 그걸 저는 조금 늦게 깨달았습니다. 건강을 위해 친구들과의 저녁 약속을 거절하고 좋아하던 라떼 한 잔조차 끊고 아플까봐 운동을 의무처럼 했던 시간들. 그 모든 순간이 건강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불안에 휘둘린 선택이었음을 뒤늦게 알게 된 거죠. 건강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피곤해도 괜찮습니다. 하루쯤은 라면 먹어도 괜찮고요. 한 달에 한 번쯤은 소주 한 잔에 웃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내 삶의 균형을 잃지 않는 것. 건강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너무 조이고 너무 계산하며 살기보다는 적당히 흐르게 두는 여유, 그게 오히려 더 건강한 삶이 아닐까요? 이제 우리는 그럭저럭 잘 사는 법, 그 첫걸음을 구체적으로 밟아볼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식사,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백질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럭저럭 잘 사는 삶의 의미. 요즘 자주 쓰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럭저럭 지내요. 처음엔 그 말이 조금 서글펐습니다. 뭔가 특별한 것도 없고 기쁘지도 아프지도 않은 그냥 그런 하루. 그저 그런 삶. 그런데 요즘은 그 말이 왠지 참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럭저럭 잘 산다는 것. 그게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럭저럭이라는 말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처럼 들렸습니다. 언제나 뭔가 더 특별해야 하고, 더 멋져야 하고, 더 건강해야 하고, 더 완벽해야 할 것만 같았죠. 하지만 나이 들수록 알게 되었습니다.
더가 아니라 덜 욕심내는 삶이 더 단단하다는 걸요. 그럭저럭 사는 삶은 아픔이 있어도 그 안에서 미소 짓는 삶입니다. 불편함이 있어도 그걸 감당하며 살아내는 용기입니다. 누군가와 부딪히더라도 다시 마주 앉아 밥을 먹을 수 있는 관계를 지키는 힘입니다. 한 번쯤 아프고 나면 깨닫게 됩니다. 내가 건강했을 때 무슨 걱정으로 그렇게 힘들어 했을까? 그냥저냥 잘 먹고 그냥저냥 걸어 다닐 수 있었던 그 시절이 사실은 기적 같은 날들이었다는 걸. 윤방부 박사님은 완벽한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불편함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럭저럭 살아간다는 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수많은 작은 일에도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 삶이니까요. 건강도 인생도 100점짜리가 아니어도 됩니다. 어깨가 좀 결려도 밤에 잠이 좀 부족해도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럭저럭 잘 살아내고 있는 중이니까요. 우리는 늘 무언가를 추구하느라 이미 가진 것의 소중함을 잊곤 합니다. 완벽한 건강을 쫓느라 지금에 견딜 수 있는 불편함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 불편함을 껴안고도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웰빙 아닐까요? 오늘도 큰일 없이 하루를 무사히 마무리하고 따뜻한 차 한 잔 마실 수 있다면 그건 충분히 잘 사는 삶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럭저럭 잘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법을 나눠보겠습니다. 다음에서는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이야기, 식사, 그 중에서도 단백질 섭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웰빙을 위한 첫걸음, 균형 잡힌 식사. 밥은 잘 드세요? 이 말 가장 흔하면서도 어쩌면 가장 따뜻한 인사 아닐까요? 몸이 아프다 해도 마음이 힘들다 해도 그 사람의 밥상이 잘 차려져 있다면 왠지 조금 안심이 되는 그런 말. 밥은 잘 먹고 있다. 그 말 한마디에 삶의 안부가 모두 담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도 늘 걱정을 안고 삽니다. 이건 짜서 안 좋아. 탄수화물 너무 많아. 이제 고기는 줄여야 해. 살찌는 거 아냐? 건강을 위해 먹는 것 같은데 정작 그 밥 한 끼가 우리 마음을 옥죄고 있지는 않을까요? 윤방부 박사님은 강조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가 웰빙의 시작입니다. 특히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죠. 한국인들은 유독 단백질을 적게 먹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어릴 땐 고기는 비싼 음식이라며 꺼렸고 나이가 들면서는 살찔까봐, 소화 안 될까봐 점점 멀리하게 되죠. 하지만 그게 오히려 우리 몸을 더 빨리 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식사에서 고기를 거의 뺐습니다. 콩이나 두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었죠. 그러다 어느 날 병원에서 근육량 검사를 받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대로 가면 나중엔 걷는 것도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몸을 키우는 것보다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배웠지만 정작 지켜야 할 것은 근육과 체력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단백질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뼈, 근육, 피부, 심지어 면역력까지 모든 기본이 되는 에너지입니다. 하루 세 끼 아무리 잘 먹어도 단백질이 빠져 있다면 그건 균형 잡힌 식사가 아닙니다. 윤방부 박사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의식적으로 고기를 먹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물론 너무 기름지지 않게 튀긴 것보다 삶거나 굽는 방법으로 한 끼에 계란 하나, 두부 반모, 닭가슴살이나 생선 한 토막이면 충분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단백질이라는 이름으로 매일 조금씩 내 몸을 지켜주는 습관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가리지 않고 골고루 먹는 것입니다.
채소만 먹는다고 건강한 것이 아니고 육류만 먹는다고 튼튼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실천해야 할 식습관은 모든 것을 적당히 다양하게입니다. 저는 요즘 된장국에 두부 몇 조각 넣고 계란 한 개 삶아 곁들이고 작게 구운 생선 한 조각을 올리는 밥상을 차려 먹습니다. 누가 보면 소박하다 할지도 모르지만 그게 제게는 가장 완벽한 웰빙 식사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식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식사의 성실함에서 시작됩니다. 내일 아침 무엇을 드시겠어요? 조금 더 단백질을, 조금 더 골고루, 조금 더 즐겁게 드셔보세요. 그 한 끼가 당신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시작이 될 겁니다. 다음에서는 우리 몸과 마음을 갉아먹는 스트레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지혜롭게 다루는 방법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스트레스를 다루는 현명한 기술들.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누군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참 많은 것에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원치 않던 소식에 밤잠을 설치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깊이 아프고 누구나 그렇게 알게 모르게 상처와 피로를 품고 삽니다. 예전엔 스트레스를 참는 것이 최선인 줄 알았습니다. 화를 삼키고 눈물을 감추고 속으로만 씩씩하게 견디는 게 성숙한 어른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렇게 쌓인 감정들은 언젠가 반드시 몸으로 흘러나오더군요.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되고 심장은 이유 없이 두근거리고 윤방부 박사님은 말합니다.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참아야지. 말하면 더 싸움만 되니까. 이 나이에 뭘. 그냥 넘기자. 그런데 이 말들 속엔 나를 위하는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해소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참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연습을 말이죠. 첫 번째는 표출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걷기나 달리기로, 어떤 사람은 노래방에서 목청껏 소리 지르며, 어떤 사람은 친구에게 털어놓으며 감정을 씻어냅니다. 중요한 건 그 감정의 출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철학적으로 바라보기입니다. 스트레스가 몰려올 때면 저는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감정도 결국은 지나간다. 내가 지금 느끼는 건 단지 감정일 뿐이다. 이 순간도 지나가고 나면 하나의 에피소드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도 마음에 작은 여백이 생기더라고요. 세 번째는 몸을 통한 이완요법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복식 호흡을 천천히 하는 것입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쉬고 입으로 길게 내쉬며 지금 여기에 나를 붙잡아 두는 것. 불안하고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때론 이런 소소한 방법들이 우리를 다시 평온으로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내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나 있어. 나는 오늘 속상해. 나는 외롭다. 이 짧은 인정이 나를 나로 받아들이는 시작이 됩니다. 스트레스는 인생에서 절대 사라지지 않는 손님입니다. 하지만 그 손님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피하지도 말고 쌓아두지도 말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법. 그게 바로 웰빙을 향한 또 하나의 지혜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비교하지 않고 살아가는 만족의 삶에 대해 나누려 합니다. 남과 비교할수록 멀어지는 행복, 그리고 스스로의 삶에 집중하는 법. 이제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교가 아닌 만족으로 사는 법. 남들 다 여행 가는데 우린 언제 한번 제대로 다녀봤나 모르겠네. 저 집 아들은 또 승진했대.
우린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이렇게 늙어가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리 젊게 사나 몰라. 살다 보면 참 많은 순간들에 비교라는 그림자가 따라붙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SNS를 보다 보면 누군가는 외국에서 여유롭게 웃고 있고, 누군가는 아들과 딸, 손주들과 여행을 떠나고 있고, 누군가는 글을 쓰고, 악기를 배우고, 삶을 즐기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때마다 제 삶은 어딘가 초라해 보였습니다. 마치 나만 뒤처진 것 같은 느낌, 나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 같은 착각. 하지만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일까? 아침이면 따뜻한 밥을 먹고 누군가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나. 그건 정말 별거 아닌 것일까요? 윤방부 박사님은 말합니다. 웰빙은 비교 속에 있지 않습니다. 웰빙은 자신의 기준으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비교하는 대상은 늘 겉모습입니다. 사진 속 모습, 말투 속 뉘앙스, 표면적으로 보이는 결과들. 하지만 그 안에 어떤 고통과 외로움, 어떤 노력과 상처가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삶은 분명 화려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이 곧 행복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진짜 행복은 비교하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저는 요즘 하루를 마무리할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나 충분히 잘 살아냈나요? 답은 늘 이렇습니다. 그래, 그럭저럭 괜찮았어. 밥도 챙겨 먹었고, 하루 종일 큰일 없이 잘 견뎠고, 밤이 되니 이렇게 따뜻한 차도 마시네. 그렇게 저는 남의 삶을 부러워하는 대신 내 삶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삶은 크고 특별한 것으로 채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작고 평범한 것들을 소중히 바라볼 줄 아는 눈으로 완성됩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 내가 한 걸음 나아갔다면 그게 가장 큰 성장입니다. 옆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모두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남과 비교하는 순간 내 삶은 흔들립니다. 하지만 내 삶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그게 바로 진짜 웰빙입니다. 다음에서는 조금 더 깊은 주제로 나아가려 합니다. 바로 자신을 먼저 챙기는 삶, 건강한 이기주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타인을 위하기 전에 스스로를 먼저 돌보는 법, 그 따뜻한 이기심을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건강한 이기주의, 나를 먼저 챙기는 용기. 이기적이란 말,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들릴까요? 살면서 수없이 들은 말이지만 그 단어는 늘 부정적인 이미지로만 남았습니다. 남만 아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배려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였을까요? 우리는 나를 먼저 챙기는 일에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언젠가 가족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왜 항상 본인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 그 말에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게 미덕이라고만 믿고 살았거든요. 하지만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나를 돌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누군가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 무너진 내 마음 위에 타인을 위한 따뜻함은 오래 머물 수 없다는 걸 늦게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윤방부 박사님은 말합니다. 자신을 먼저 챙기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기 돌봄의 시작입니다. 건강한 이기주의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충분히 채운 후 타인과도 나눌 수 있는 여유입니다. 내가 지금 공허하고 지쳐 있는데 누군가를 다독이고 웃게 하는 게 진심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 괜찮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해도, 휴식을 선택해도, 조금은 나를 위해 뭔가를 해도 그건 이기심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저는 요즘 작은 일부터 연습하고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몸을 깨우고, 하루 한 번은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산책하고, 한 달에 한 번은 내 기분만을 위한 작은 선물 하나를 준비해요. 책 한 권일 수도 있고, 혼자 먹는 파스타 한 접시일 수도 있죠. 이런 사소한 일들이 하루를 견디는 에너지가 됩니다. 나를 먼저 웃게 만드는 일, 내 감정에 솔직해지는 연습, 그리고 내 삶의 주인으로 다시 서는 일.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이기주의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타인을 배려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돌보라는 목소리도 조금 더 크게 들려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건강해야 누군가를 건강하게 안아줄 수 있으니까요. 중장년의 삶은 이제야 비로소 나를 위한 시간이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줬다면 이제는 조금씩 되찾을 준비를 해도 괜찮습니다. 다음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를 더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방법, 열린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마음을 여는 연습이 우리 삶에 어떤 치유를 가져다 주는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열린 마음이 주는 치유의 힘. 사람이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삶에 지치고 상처받고 믿음이 흔들릴 때면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것도, 사람보다 더 따뜻한 것도 결국은 사람이더라고요. 한동안 사람들과 거리를 두며 살았습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게 언제부턴가 점점 더 피곤하고 조심스러워졌거든요. 괜히 상처받기 싫어서, 실망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적당히 선을 그으며 지냈죠. 그런데 그 적당한 거리감은 시간이 갈수록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평온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외로움이란 그림자가 너무 짙게 드리워졌죠. 그때 우연히 마주한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톡 건드렸습니다. 마음을 닫아야 다치지 않겠지만 그 마음은 결국 아무도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윤방부 박사님은 웰빙의 요소 중 하나로 관계의 건강함을 강조합니다.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다치고 사람과 단절된 삶을 살면 결국은 병보다 더 깊은 고통이 찾아온다고요. 우리가 진짜 회복되는 순간은 좋은 말 한마디를 들었을 때 누군가 그럴 수 있어요라고 내 감정을 이해해 줄 때입니다. 그 따뜻한 인정 한 줄이 때론 약보다 더 큰 치유가 되죠. 열린 마음은 내 안의 벽을 허무는 일입니다. 상대가 들어올 수 있도록 작은 문 하나를 남겨두는 것. 그 문이 활짝 열릴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닫지 않겠다는 용기,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마음을 연다는 건 언제나 상처의 위험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연결과 위로, 그리고 사랑의 가능성도 함께 열리죠. 나는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 거라. 혼자서 미리 판단하지 마세요. 가끔은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눈빛이 있고, 손끝에 전해지는 온기가 있고,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웰빙은 음식과 운동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진짜 웰빙은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조금 더 유연하게,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따뜻하게 살면서 가장 큰 위로는 당신은 괜찮습니다. 라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말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해줄 수 있다면 그 또한 우리 자신의 치유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서는 완벽함을 내려놓고 웰빙이라는 새로운 기준으로 나를 다정하게 살아내는 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웰빙이란 결국 나를 아끼는 삶입니다. 이제 곧 이 이야기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을 잘 살고 있나요? 완벽한 건강을 위해 무언가를 끊고
어떤 걸 조절하고 나 자신을 채찍질하며 달려왔던 시간들. 그 모든 노력은 누구보다도 나를 아껴서였을 겁니다. 하지만 혹시 그 노력들이 나를 점점 더 피곤하게 만들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우리는 이제 건강을 쫓는 삶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아내는 삶을 꿈꾸어야 합니다. 누군가 정해놓은 기준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맞는 균형과 속도로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야 할 때입니다. 웰빙이라는 단어는 그저 좋은 음식, 좋은 운동, 좋은 습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웰빙이란 지금 내 감정이 어떤지 알아차리는 일,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보는 일, 누군가의 시선보다 내 마음의 안정을 먼저 돌보는 일입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웃고, 잘 쉬고, 그리고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웰빙입니다.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그 모든 걸 껴안고 내 삶을 사랑하려는 그 태도 자체가 이미 회복입니다. 지금도 어딘가 불편하고 가끔은 외롭고 마음이 울퉁불퉁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그럭저럭 잘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충분히 잘하고 있는 삶입니다. 앞으로도 완벽함이라는 단어보다 괜찮음이라는 단어가 당신 곁에 더 오래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웰빙의 시작이니까요. 당신은 지금 이대로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그럭저럭 잘 살아낸 당신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도 그럭저럭 괜찮은 하루, 그게 인생의 웰빙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